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가보년 주도주라고 잡아봤습니다. 청마의 해입니다. 뭔가 기운이 좋지 않나요? 이 푸른 말, 좀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요. 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마의 해에는 석유화학과 IT,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G유플러스, 대우조선해양, BS금융지주, SK하이닉스가 주도주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기세, 그리고 뭐 리더십, 이렇게 아주 좋은 단어들이 그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기운 괜찮나요? 맞습니다. 청마해 워낙 연초부터 나쁜 얘기를 네.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일단 말같이 힘차게 뛰어올랐으면 하는 기대가 누구나 다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나 이해림 앵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키워드를 몇 개 짚어봤더니 주로 IT 종목이 눈에 보이고요. 석유화학과 같은 소재주가 보이는데 가보년의 새해 주도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첫 날이니까 이런 네. 전망 당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 생각마다 다르고요. 특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가보년 전체적인 전망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주도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IT나 예를 들어 석유화학 얘기가 많이 나오겠는데요. 저는 의외로요. 오늘 오히려 주가는 많이 약하죠. 특히 1,050원까지 환율이 내려가니까요. 네. 엔화의 약세에 더불어서 원화 강세. 이거 자동차 업종 큰일 났다는 주장이 바로 나오고요. 실제로 자동차 주식이 오늘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올해 다크호스 업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자동차가 특히 앞서 굿모닝 증시 키우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저께 공중파 뉴스 보신 분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동차, 스마트폰 다들 이거 성장이 멈춘 업종 같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2013년에 작년에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3.5%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물론 작년엔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 8천만 대가 지금 2016년엔 9천만 대, 1,000만 대, 1억대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물론 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내일도 이런 엔화에 대한 걱정, 원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IT랑요. 그리고 화학주랑 더불어서 자동차. 그래서 저는 흔히 에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A가 오토모빌이고요. C가 케미스트리, I가 IT에 같고요. 에이스가 올해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주가 흐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엔화와 달러 환율에 대한 분위기로 현대차가 4%대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모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학용 위원께서는 주도주로 에이스라는 표현을 했네요. 자동차, 화학, IT입니다. 지지난해에는 차화적인 인기였는데 지난해에는 좀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좀 주도주에 대한 역할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역할이 컸는데 올해도 그 역할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4만 원이라는 벽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재작년인가 4만 원, 그 얘기했잖아요. 넘사벽. 4만 원을 예. 딱 찍고 내려왔는데요. 넘사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4만 원의 벽인데요. 4만 원 한번 멀잖아 하면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같이 힘들면 어떤 주식도 다 내리는 거지만은요. 시장이 웬만큼만 받쳐주면 올해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요. 지수 대비 초과 상승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역시 그것은 PC나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스마트 기기도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작년에도 많이 팔렸죠. 35% 이상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3억 5천만 대가 팔았는데요. 올해는 또 다시 30%. 올해 4억 8천만 대까지 늘어나니까요. 지금은 중국에 대한 성장이 계속되는 순간까지 반도체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만 원대 중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넘사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전략가들이 4만 원을 한 번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화학과 철강, 그 화학이 들어간 이유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요. 그 관심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소재 쪽을
걸 얘기하시는 소재 건데, 쪽이요. 소재 예.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화학이라든가 석유화학, 철강 쪽인데요. 저는 철강보다는 만약에 정말 글로벌 경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올해 다코스를 큰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럽이 좋아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석유화학이 살아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정말 석유화학이 좋아진다면 롯데케미칼입니다. 이미 작년 4, 4분기에 괜찮았는데요. 롯데케미칼도 관심주로 꼽아 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네요. 지난해에 말이 많았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조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는데 실적은 그야 같이 좀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조선업종에 대한 추가적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감입니까? 네, 그 조선주는 이제 작년 4반기 중에서도 이제 그 3분기에 좀 강했고요. 4분기에 10월 넘어서 11월, 12월은 좀 조정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은 펀더멘탈보다는 결국은 수주 선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월 하반기에 되면 1월 하순 되면 조선업종도 실적을 속속 발표하는데요. 실적이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 기간 조정 정도 있어 보이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확인되는 시점, 그게 1월이 됐건 2월이 됐건 그런 것을 보시면서 기간적으로 보면 2월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2014년도 주도 업종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장 편한 거, 숫자도 따라오고, 즉 펀더멘탈도 개선이 확실하고 수요가 확실한 것은 IT 쪽을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오늘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제 처음에 그 네이버 얘기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것은 여전히 SNS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런 쪽에 대한 방점이 많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그리고 크게 봐서는 인터파크 같은 홈쇼핑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근데 앞서 잠시 얘기 나왔지만은요, 가장 그 편한 것은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나 인터파크,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코스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대 로템이나 현대 글로비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빅머니가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함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이영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